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도 밥을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시오패스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개인적인 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구독자분들 중에서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퇴직을 하시고 다시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회사를 그만둘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통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둘러보면 저 사람 소시오패스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소시오패스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뭐 소시오패스 심리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바이러스라든지 유전병처럼 어떤 암 이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100% 소시오패스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특히 대기업에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공감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어요. 말하기 전에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공감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고 싶은데, 사전적 정의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또는 기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감이 감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주장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은 공감 능력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것만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뿐만 아니라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 주장, 생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 소시오패스가 상사로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은 여럿이 죽어 나가요. 그런데 나한테는 정말 소시오패스 같은 나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소시오패스한테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어때? 라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 괜찮은데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겁니다. 이 소시오패스가 자기 윗사람들 또는 자신한테 도움이 될 만한 관계를 가진 다른 팀 팀장이라든지 자기 동기들한테는 굉장히 젠틀하고 오히려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은 자신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감정이라는 팩터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막 싸웠다고 해도 다음날 화해해야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바로 가서 사과하고 화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과하고 화해했더라도 또 내일 쌩까고 뭐 다시 싸워야 된다? 그럼 내일 다시 가서 또 싸웁니다. 이걸 해야 한다면 쉽게 감정적인 고통 없이 반복할 수 있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감정의 소모가 굉장히 크고 또한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왜냐, 나의 이런 독불장군 같은 행동 때문에 반응하는 어떤 상대방의 감정, 의견, 생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 하면은. 소시오패스들은 남의 또 공은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내 잘못은 또 남한테 미루고 아랫사람들을 미친 듯이 쥐어 짜가지고 그 공을 위에 아부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랫사람을 미친 듯이 막 쥐어 짠다고 해서 전혀 뭐 감정적으로 미안함이라든지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진짜 보상도 해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피도 눈물도 감정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감정적인 공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감정적인 고통을 못 느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멘탈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멘탈이 강한 거는 어떠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그 결단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고통이 뒤따르겠죠. 그것을 깊게 공감을 하고 이겨냈을 때 멘탈이 강한 거지,
공감 능력이 없어서 강하게 보이고 뭐 카리스마 있게 보이는 건 멘탈이 강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인은 소시오패스를 당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소시오패스보다 약자이거나 을의 입장에 있다라면 절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보다 실력이 됐던 지위가 됐던 그 소시오패스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자신만의 카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당하지 않아요. 갑질을 주변에 보면 갑질을 심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적 힘듦도 없고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갑질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딥니까?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기업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저렇게 하청업체라고 해도 하청업체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하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 이거는 약간 소시오패스이거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둘러보면은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많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소시오패스를 만나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은 감정적인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링 위에서 싸우는데 소시오패스는 맞아도 아픔을 못 느껴. 근데 나는 맞으면 계속 데미지가 쌓이고 피도 나고 막 이래요. 막 힘도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소시오패스가 나보다 체급이 높아. 체급이 높다는 건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갑의 위치야. 그런 상태에서 싸운다? 그러면 100점 100패죠. 절대 피해야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진짜 소시오패스라면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소시오패스는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소시오패스를 이렇게 욕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시작점은 우리가 먼저 소시오패스가 아닌지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을 막 욕하기 전에 혹시 내가 소시오패스는 아닐까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시오패스가 어떤 이런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유전병처럼 딱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심리 테스트 이거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다른 사람의 단편적인 행동, 말만 보고는 저 사람 소시오패스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감 능력,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이런 대명사 같은 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감 능력에 대한 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시오패스는 아닐지언정 후천적으로 소시오패스와 같은 비슷한 행동 또는 그리고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공감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나 진짜 상대방 감정, 의견, 뭐 주장에 대해서 공감 진짜 잘하는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혹시 내가 공감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관심 갖는 사람에게만 공감하는 거라면, 아니면 내가 공감하고 싶은 의견, 주장에만 공감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주장에 공감을 하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공감하고 싶은 주장이나 의견에 공감을 하고 내가 공감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공감을 한다라면은 그거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과 크게 별 다를 차이가 없는 거죠. 진짜 공감이라는 것은 나와 완전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 또는 나보다 약자인 사람, 또는 내가 굳이 공감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생각이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진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면 뭔가 생각과 사상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람들, 즉 종교, 정치 성향, 출신 지역, 인종 이런 등등에 대한 치우쳐진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생각이나 사상, 신념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다른 쪽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예를 들어볼까요? 특정 종교에 너무 빠져 있으면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에 대한 공감을 못합니다. 또는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거부감, 예를 들면 나는 기독교라고 하면 나는 정말 개독교야, 이러한 사람들은 또 그 기독교가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도 그래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대방 정치 세력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상대방은 아예 그냥 틀린 놈들이에요. 틀린 집단이에요. 공감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다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보통 이러한 종교, 정치,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렇게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쳐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주장, 의견들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대되는 생각이나 주장들은 틀린 답을 고른 말이 안 통하는 고집불통의 집단이다. 그런 사람들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악마를 보았다 있잖아요. 악마를 보았다를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를 혼자 극장에서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최민식이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마로 나오는데 최민식이 이병헌의 약혼자를 아주 잔인하게 토막살인을 합니다. 이때 극장 여기저기서 여자들의 막 비명이 막 질려요. 왜냐면 그 살인마가 너무 그 약혼녀를 너무 잔인하게 죽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얼굴을 찌푸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병헌이 이러한 최민식 살인마를 복수한다고 잡았다가 상처를 내고 다시 이 살인마를 치료하고 풀어주고 또 다시 잡았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또 치료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막 죽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병헌이 이 살인마를 포박을 하고 그 다리에 아킬레스건을 칼로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극장에서 여자들이 그걸 보고 깔깔깔 웃는 거야. 막 하하 막 웃는 거예요. 그 최민식 아킬레스건을 칼로 잘려지는 그 잔인한 장면에서 막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극장 내에서. 심지어 저도 막 웃었어요. 통쾌하다 못해 막 쾌감을 느끼는 거야. 와, 막 쾌감이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섬뜩했어요. 내 자신한테도 섬뜩하고, 아까 막 비명 질렀던 여자들이 지금은 막 웃는 거야. 아까 이전에는 정말 무고한 어떤 약혼녀가 이렇게 살해되는 장면을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살인마가 그렇게 아킬레스건이 잘리고 막 이런 장면에서 깔깔 웃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죄는 다 차치하고, 뭐 이런 걸 차치하는 것도 이걸 보시고 왜 차치하냐 그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차치하고 사람이 고통받는 장면만 이렇게 포커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를 공감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살인범의 아킬레스건이 잘릴 때 그 고통을 공감하기는커녕 쾌감을 느꼈어요. 왜냐, 그 살인범이 그럴 만한 짓을 했거든. 그래서 고통받아도 싸거든. 이러한 생각이 꽉 차 있고 나한테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살인범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생각, 그것이 생각이 됐던 신앙이 됐던 신념이 됐던 간에 그것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렇게 악마를 보았다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예 못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답은 없죠. 누구는 회사 생활 주변 사람들과 둥글게 지내야 한다고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회사는 돈 버는 곳이고 직장 동료이지 친구가 아니다, 받은 만큼만 하고 퇴근해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해라, 양심적으로 일을 해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해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하나의
회사 생활을 하는 방법론에 빠져서 그것만 주구장창 추구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배척할 때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향이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퇴사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닉이라는 사람은 회사는 열정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게 회사 생활하는 성공하는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야근 안 하고 칼퇴하는 신입사원한테는 이제 닉은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닉이라는 사람은 공감을 못 하는 거야. 야근 안 하고 바로 칼퇴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치우쳐서 야, 이놈 주인의식이 없네, 이놈 봐라 하면 내가 소시오패스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 스스로를 돌아보자. 내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소시오패스가 무슨 바이러스처럼 딱 걸리고 낫고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소시오패스가 아닌 것 같다라면 다음으로 그러면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어떤 특정 사상, 신념, 방법론에 사로잡혀 그 반대되는 사상과 신념에는 아예 공감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완벽할 수는 없죠. 내가 뭐 이상적인 회사원이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반성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면 적어도 나는 소시오패스는 아니다. 왜? 소시오패스는 이렇게 깊게 자신을 바라보거나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공감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회사는, 특히 대기업은 이 시스템 자체가 소시오패스적인 시스템이에요. ERP 시스템은 각 직원들의 감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고려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회사에서 듣는 말, 이런 것에 일비할 필요는 없다.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공감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회사 생활을 하면 주변에 있던 보통 사람도 소시오패스를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공감 못해, 저 사람 공감 능력 제로야 라고 소시오패스로 오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너무 회사를 약간 뭐 학교라든지 이런 클래스처럼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회사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상상도 못할 군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분위기가, 딱딱한 분위기가 있는 반면, 또 진짜 당나라 군대 아냐? 할 정도의 되게 릴렉스한 분위기의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 성향과 맞지가 않아. 노력을 했는데도 적응을 못하겠어. 그러면 그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직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환경에서 일을 해보니까 자신과 맞는 성향의 어떤 이런 직업 환경이 있어요. 그거를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 분위기는 나랑 맞는데 어떤 사람이 나랑 맞지를 않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때문에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팀으로 옮기거나 또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지금 여럿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이거나 소시오패스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다른 팀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인원들과 똘똘 뭉쳐서 그 소시오패스 윗사람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일 경우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한번 트라이, 꿈틀이라고도 한번 해보는 게 후회하지 않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꿈틀 한다고 해도 본인보다 경력이 많은 상사가 소시오패스라면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 아까 말했지만 그거는 정말 무모해요. 그 사람이랑 싸운다는 거는 무모하다. 예를 들면 닉이 소시오패스야. 근데 닉은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아랫사람한테는 막 대하지만 또 윗사람들한테는 엄청 싸바싸바 해가지고 윗사람들한테는 또 평판이 엄청 좋아. 아랫사람한테는 평판이 좋지 않다라는 게 회사의 모든 사람이 알아. 근데 아랫사람들을 잘 굴려서 퍼포먼스를 또 잘 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줘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닉이란 소시오패스를 이런 신입사원이라든지 그 닉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다. 더군다나 대기업에서는 더 힘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시오패스는 자기의 위치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이 발악한다? 더 밟아요. 상대가 안 돼요.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소시오패스 상사는 소시오패스적인 어떤 이런 성향으로 응대를 해야 돼요. 소시오패스가 어떤 말을 하던 그냥 본인도 이 소시오패스인 것처럼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린다는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본인이 짬이 되고 실력이 된다면 이런 방법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면서 회사 생활하는 거를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딱 신입사원이 대기업에 가서 회사를 둘러보면 굉장히 소시오패스가 많게 보이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 방어 기제로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으로 업무를 하고 업무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시오패스가 아닌데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이 곳곳에 있어. 아니면 진짜 소시오패스가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적인 연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 최면을 거는 거야. 왜? 나도 살아야 되거든. 이게 회사 시스템적으로 어떤 소시오패스가 한 명이 딱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제보가 여러 번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점점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그 소시오패스 때문에 번져가는 거예요. 왜? 돈은 벌어야 하고 그 소시오패스는 내 상사야. 에? 그 상사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쩌겠어요. 나도 비슷해지고 내가 안 당하려면 나도 소시오패스적인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회사에서는 일하는 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소시오패스 상사 혹은 소시오패스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보고 상황을 판단한 후에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으면 해요. 정말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야.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소시오패스야. 그러면 당해낼 수 없는 상대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약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가짜 사나이가 이슈가 됐었는데 저 지금 닉 있잖아요. 제가 지금 체력이 완전 최악인데 저를 UDT 교관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바로 군대 UDT 가가지고 교관이 돼가지고 현역 UDT도 얼마나 체력이 좋습니까? 그 사람들 다 낙오시킬 수 있어. 왜? 감정에 대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시키는 거야. 팔굽혀펴기 1000개 해. 뺑기 써? 막 한 200개 했는데 막 엄청 힘들어해. 야, 계속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정말 현역 UDT 정말 체력이 강해도 나 같은 소시오패스한테는 그 지위로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현역 UDT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것도 못 견뎠어. 나는 정말 나약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혹시 그런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이 정말 소시오패스야. 그러면은 그 사람을 피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나약한 사람이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두바이에서 저랑 같이 일했던 많은 인도 엔지니어들 중에서요, 회사가 뭐 5번, 10번 이상 이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이직을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되게 실력이 떨어지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유능해서,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어떤 회사에서 일했을까?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굉장히 유능해서 물어봤는데, 의외로 지금 이게 뭐 11번째 회사, 뭐 이게 15번째 회사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이런 고용 안정성을 좀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몰리고 공기업으로 몰리고 하는데, 저는 이 한국도 머지않아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국은 그냥 그 내 커리어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업스트림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커리어를 쌓고 싶어. 왜냐면 나 업스트림은 지금 많이 했어. 그래서 뭐 워터 쪽으로 가거나 크루드 오일 쪽을 더 배워서 하고 싶어. 그러면 그쪽으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가서 배우는 거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커리어를 쌓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능한 엔지니어들 보면은 나 이런 회사에서 이것도 할 줄 알아. 이것도 배웠어. 나는 어떤 피드 엔지니어링 회사 가가지고 이것도 할 줄 알아. 이런 거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회사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건 나는 이만큼 여러 프로젝트를 했고 여러 어떤 스킬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저는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회사가 여러 번, 10번 바뀌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것도 점차 한국도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회사에서 이러한 경력을 쌓았고, 이러한 걸 배웠구나. 이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는 할 수 없던 거를 B라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배웠구나. 그래서 커리어 패스를 차근 성실히 쌓아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국에서야 뭐 어떤 대기업에서 10년, 20년 일하고 퇴직한다 이러지, 이러한 지금 해외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기술을 접하고 습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도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만약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주변에 날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나한테 잘 맞춰주는 건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회사에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내가 소시오패스가 아닌지, 내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봐야 합니다. 부부, 친한 친구끼리도 매일 붙어 있으면 싸우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하물며 회사에서 전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없다? 모든 사람이 나와 잘 맞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스스로를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또라이를 피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참고 지내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 또라이가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어. 그거는 또라이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또라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또라이가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맞다라고 하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질량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 아니죠. 내가 질량이라는 거지. 그리고 저는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감동적인 느낌을 받는 것 또한 오래가는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동적인 영상을 찾아보기도 해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그 검색에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그러한 영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는 이러한 영상을 보지도 않고 이러한 영상을 본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이제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영화가 있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지금도 살고 계실 거예요. 어떤 노부부에 관한 얘기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자기가 소시오패스 성향이지 않을까 의심이 된다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영화를 한번 보시고, 나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데? 라고 하면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또 횡설수설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